저는 인천 예송중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의 고통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올해 초는 코로나로 상당히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 공포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교육 활동을 하고 싶은 만큼 펼치지 못했고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진로 교과는 교실에 앉아있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외부에 체험활동도 나가야 되고 다양한 협업, 캠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진행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려니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아이들과 교감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사로서 저의 존재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더군다나 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은 저는 1년 프로그램을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1학기 때는 주로 자기이해 활동을 하고요. 2학기 때는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창업이야말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협업이 다양하게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과연 이 언택트의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1학기도 힘들게 보냈는데 2학기 교육과정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나는 의미 없는 교사로 남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7, 8년 전에 싱크와이즈를 처음 접하게 됐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을 정리한다거나 독서 기록할 때는 써봤지만 이걸 수업에 직접 도입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과 줌 수업을 하면서 공유 화면에 싱크와이즈를 좀 펼쳐보자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싱크와이즈를 펼쳐놓고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았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했고 2학기를 개강한 지 지금 벌써 한 3달째 돼가는 이 시점에서는 창업 프로젝트가 너무나 활발하게 작년, 재작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요즘의 창업의 대세인 온라인 마케팅을 기반으로 해서 온오프를 믹스해서 진행하니까 훨씬 더 풍요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지만 저의 싱크와이즈를 활용한 언택트를 온택트로 바꾸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했던 이 이야기에 관해서 선생님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싱크와이즈를 이용해서 어떻게 창업 모듬을 편성했는지 실제 사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학급의 명령을 카피해서요. 마인드맵을 펼쳐놓고요. 이전에 학생들이 미리 제출한 자신이 하고 싶은 아이템의 사례들을 몇 개의 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미정 칸에 다중가지 붙이기로 해서요. 학생들 명령을 쭉 넣어 놓고요. 출석을 한 명씩 부르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아이템 쪽으로 이동을 시켜줬습니다. 이 화면은 줌 수업에서 제가 학생들이랑 함께 공유했던 화면이고 이렇게 똑같은 화면을 학생들도 보면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원하는 아이템 쪽으로 옮겨달라고 얘기하면 바로바로 옮겨주는 거죠. 사전에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템이 생각나서 핸드폰 배경음악을 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친한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빨간색으로 체크된 팀은요. 출석을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해서 결과 처리된 친구고요. 네. 팀이 이미 만들어졌다고 해도 서로 의논해서 다른 아이템 쪽으로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고요.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고 나면 소그룹으로 모든 별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줌상에서 소그룹 회의를 개설했고요. 소그룹 회의를 통해서 각 팀의 팀장도 뽑으라고 했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팀장을 회의를 통해서 선정한 결과입니다.
이건 1시간에 안 하고요.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번 시간에 하고 또 진로 수업은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들었으니까 또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서로 여러분들끼리 회의를 해서 다음 시간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고 기회를 한번 더 줬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팀이 해체하고 다른 팀으로 넘어가서 기존 팀이 없어지고, 지금 보시는 거는 석고 방향제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또 친환경 세제 팀도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팀이 4개가 만들어졌고 아직도 창업하지 못한 친구들이 또 남아있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요 뒷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1학년 10반 같은 경우에는요, 팀 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본선에 올라간 팀은 보시는 것처럼 총 5개의 팀인데요. 노란색 박스 오른편으로 보시면 오늘의 글씨 맑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요. 본선으로 올라간 팀들이 결정이 되면 나머지 팀들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떨어진 팀들은 창업을 할 수 없는 실직 상태에 놓여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실직 상태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본선에 올라간 팀원들에게 가서 자신의 장점이나 강점을 설명하고 이력서를 제출해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더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글씨 맑음이라는 캘리그라피 팀에서는요, 원래 5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왼쪽에 있는 본선 진출팀으로 다 찢어져 들어가서 재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거는요, 어떤 단계를 하나씩 올라가면서 성취의 기쁨도 맛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지 못했을 때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도전을 할 수 있게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단계별 성취, 그거에 저는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혹시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미정에도 몇 명의 친구가 있고 인형의 집이나 샤넬 그림 공방에도 몇 명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창업의 전 과정에 소비자로서도 참여하고요. 또 영상을 촬영해서 다큐멘터리도 찍고 또 창업과 관련된 별도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보고서도 쓰고요. 그래서 이 창업 전체 프로젝트에서 소외된 게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를 하는데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요건 친구들이 만든 전단지예요. 제가 9년 전에 처음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손으로 그렸거든요. 근데 9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어플을 이용해서 진짜 시중에 정말 상인들이 사용하는 것 같은 멋진 전단지를 만들었고요. 또 인스타그램 코드도 집어넣어서 직접 DM을 보낼 수 있게도 하고 제가 학생들이랑 함께 참여하면서 배우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각 팀에서 만든 전단지고요. 총 49개 업체고 지금 현재 다 붙지는 않았지만 각양각색의 전단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창업을 진행하다 보니요. 의도하지 않았던 친구들 간의 갈등,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건 자기이해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1학기 때 매년 시행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다가 2학기 돼서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이 캠프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시더니 당신이 파악한 학생의 성격 유형과 이 애니어그램의 성격 유형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온다면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또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또 생각을 했죠. 이렇게 애니어그램이라는 건요,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끌어다 쓰는 에너지의 위치가 사람마다 다른데요. 머리인 사람이 있고 가슴인 사람이 있고 또 본능적인 장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형별로 선호하는 대화의 기법이라든가 의사소통 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면 의사소통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캠프를 딱 끝내고 그냥 거기서 멈춘다면 학생들은 아 재미있는 캠프였구나 하고 그걸로 멈추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싱크와이즈를 펼쳐놓고 거기에서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렇게 제목만 적어놓은 다음에 친구들의 이름을 쭉 아까 창업 모든 편성할 때처럼요. 이름을 쭉 적어놓고 본인이 어떤 유형에 속했었는지를 말을 해주면 한 사람씩 끌어다가 각 유형에다가 제가 집어넣는 거죠. 그거를 화면에 공유해서 같이 보면서 아, 이 친구가 이런 유형이었구나. 저 친구는 가슴형이니까 이야기를 할 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구나. 또 저 친구는 머리형이니까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감정보다는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겠구나. 그래서 사실만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떨 때는 약간 냉철한 부분도 있고 냉정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겠지만 그건 그 친구의 성격이 그런 거지 나를 미워하거나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는 거를 친구들이 화면을 공유하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이거를 성격 유형 결과를 단순히 명렬표에다가 1번 무슨 형, 2번 무슨 형 이렇게 해서 교실 뒤편 게시판에 붙여놓는다고 한들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런데 줌 수업이라거나 아니면 일반 수업 시간에도 모니터에다가 펼쳐놓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학생들이 유형별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서로 저는 결과는 가슴형으로 나왔지만 제가 성찰하기로는 장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또 장형 쪽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2~3시간 정도 가진다면 친구들이 서로 간에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져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요즘처럼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카톡만으로 대화할 때 정말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마인드맵을 담임 선생님과도 공유해서 학생들 생활 지도에도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할 내용이고요.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싱크와이즈를 그렇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많고요. 하다 보면 글씨도 많이 틀리고 막 지도도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미숙하지만 저도 이렇게 썼으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각 교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실 수 있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오프라인 수업에서보다는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과 줌 화면을 공유하면서 할 때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편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토론 수업이라든가 다양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 상황에서 제가 추진하고자 했던 프로그램이 오프라인을 못하고 온라인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싱크와이즈를 활용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고 만약에 싱크와이즈가 없었으면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아마 못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 온라인 언택트 상황에서 학생들과 대면 수업을 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진행해 보고자 하신다면 이때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부족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건강하십시오.